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틸스1. 당신은 여기에 고통을 겪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건, 사람, 환경만을 경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건들과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분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으로 개별적인 현실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기쁨과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겪고 그에 따라 크게 잘못되었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걸 깨닫기는 쉽습니다. 그 느낌은 마치 실패하고 벽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결코 겪지 않는 삶을 만들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경험은 첫 번째 단계의 경험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안내하는 당신의 나침반입니다. 대조적인 경험이라 불리는 첫 번째 단계 경험은 좋아하지 않은 경험을 겪음으로써 당신에게 선호라는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단계 경험은 그렇게 발생한 선호와 자신을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 경험은 그 선호의 현실화를 명백히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삶에서 작동하는 이 방식은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싫어하는지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과 행위를 통해 우리가 선호하는 것과 조율하면서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선호와 완전한 동조를 이루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설명을 살펴보면 첫 단계의 경험 없이는 세 번째 단계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 없이는 바람이나 개선은 당신에게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이나 개선의 아이디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도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떠날 수도 어딘가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확장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의 즐거움을 희미하게 남아 경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측면이 아닌 우주적인 측면에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선호라는 것이 생겼을 때 우주는 그 선호를 위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확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주, 혹은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존재는 여러분이 삶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호에 대한 바람은 우주의 확장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커다란 그림에서 보면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것만큼 필수적이며 중요합니다. 의문이 들게 만드는 상황은 해답을 얻게 되는 상황만큼 필수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 부정적인 사람이나 사건들은 우리가 의문을 품고 더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들은 그 해답을 주는 사람이나 사건들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이로써 큰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적은 즐거움을 주는 친구만큼 가치 있습니다. 적은 당신의 즐거움이 드러나는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의 적과 부정적인 경험은 잠재적으로 삶에서 확장을 경험하는 당신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익에 반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본다면 이 우주에는 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우주는 우리가 부정적이라 볼 수 있는 어떤 적도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부정적인 것에 저항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경험을 창조하는 힘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지금 무력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세 번째 단계의 경험만 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됩니다. 부정적인 것은 이번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세 번째 단계의 경험을 위해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할 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번 부정적인 것을 경험할 때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은 없으며 단지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지? 이 상황으로 내가 바라게 된 것이 무엇이지?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떤 선호가 생겼을까? 그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이라는 공간에서만 가능합니다. 첫 단계로 만들어진 당신의 선호와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피고
그 감정들이 당신을 이끌도록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정들이 당신을 이끌게 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의 느낌이 더 좋은지 혹은 더 나쁜지, 예를 들어 지금의 생각에 대한 나의 느낌이 더 좋은지 아님 더 나쁜지, 무엇을 하면 더 느낌이 좋아질지, 내가 말하는 것이 좋게 혹은 나쁘게 느껴지는지, 무엇을 말하면 느낌이 더 좋아지는지, 어떤 것이 느낌이 더 좋은지를 알아내 생각, 말, 행동에 대한 방향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두 번째 단계의 경험을 창조하고 세 번째 단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분이 나쁜 방향으로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첫 번째 단계에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자신을 첫 번째 단계에 고정시킴으로써 고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고통을 겪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란 당신이 첫 단계의 경험을 하고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당신은 여기에 이러한 대조적인 물리적 차원을 경험하러 왔습니다. 대조적인 환경을 경험하러 왔다는 의미는 여기에 당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둘 다를 경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대조적인 환경은 당신이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대조적인 환경은 당신이 창조하는 것을 도우며 그것이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개념 없이는 기쁨의 경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적의 개념 없이는 친구의 경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검정이라는 개념 없이는 흰색의 경험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세계의 양극성은 대조적인 순간들의 깊은 감옥 속에서 진정한 자유의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원리를 배경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첫 번째 단계를 경험하는 순간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지?